자,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체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체라는 것은 아무리 조그만 힘이라도 가해지면 변형되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체라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유체역학에 필요한 물리량은 뭐가 필요하냐? 밀도와 압력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보통 강체역학에서는 질량과 힘을 다루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물체 운동 을 다룰 때는 질량과 힘을 다루는데요. 유체역학에서는 밀도와 압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밀도로의 관계식은 단위 부피당의 질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는 V분의 M, 단위는 kg per m의 삼성. 그래서 M은 로 V, 밀도 곱하기 부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공기의 밀도는 1.21kg per m의 삼성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의 공간 안에 약 1.21kg의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물의 밀도는 1 곱하기 10의 삼성 kg per m의 삼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공기보다 약 1000배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중, 물질의 밀도를 4도시 물의 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수온의 비중은 13.6이 됩니다. 자, 다음 압력입니다. 자, 압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P는 A분의 F, 단위는 뉴턴 per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는 PA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가, 이걸 우리가 압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P는 A분의 델타 A분의 델타 F,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플라스크 안에 풍선이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물을 끓인 다음에 풍선을 플라스크에 이렇게 씌워 놓고 좀 시간을 두고 또는 물을 식히면 이 풍선이 안으로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끓인 물이죠. 자, 끓인 물은 지금 현재 플라스크 안에 물을 끓였으니까 플라스크 안에는 뭡니까? 수증기가 있겠죠. 수증기가 플라스크 안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미 식히기 전에 풍선을 씌웠죠. 풍선을 씌워놨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요 내부에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소한 부피를 오히려 이 풍선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 감소한 부피를 채우고, 대신에 요 내부에는 이제 바깥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안 댔는데도 풍선이 저절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입니다. 자, 밀도로인 정지 유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밑면적을 A라 할 때 위치 2, 레벨 2죠. S의 압력은 위치 2를 기준으로 위에서 가한 힘과 아래에서 위로 가한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의 압력을 P0로 하고 여기에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F0 더하기 mg를 먼저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요 P0, 즉 y 이퀄 제로인 부분, 레벨 1에서 대기가 누르는 힘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P0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P0A라는 힘과 rho AHG라는 힘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의 밀도, 이 rho는 물의 밀도, A는 역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관으로 취급하면 그 관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rho A의 H, 관의 높이, 요 높이 H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력각도 G, 결국 이것도 물의 무게 mg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mg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A와 같다. 자, 여기 레벨 2에서 밑에서 밀어 올리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 그래서 실제로 압력 이 점에서의 압력 P는 P0 더하기 rho GH로 표현이 됩니다. 즉 유체 내 어느 한 점의 압력은 유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어떤 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유체에 잠기게 되면 이 물체는 자신이 밀어낸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크기의 부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때 물에 잠긴 물체가 받는 부력은 FB는 rho VG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 토막을 물에 띄우면 물에 잠긴 부분과 물 위에 나온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중력과 대체된 물의 무게에 의한 부력이 같아서 이렇게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개념 파악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밀도가 rho인 유체의 질량이 m이고 밑면의 높이가 a, 밑면의 넓이가 a, 높이가 h인 물체가 잠겨있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무게와 물체의 각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이다. 유체의 압력에 의한 힘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수평 성분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옆면을 미는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쇄가 됩니다. 자, 윗면에서 물체를 아래로 누르는 힘 F1과 밑면에서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F2의 차이, 그 합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F1은 P1의 A입니다. P1의 A는 P0의 A 더하기 rho H1의 H가 될 거고요. F2는 P2의 A인데요. P2의 A는 P0A 더하기 rho의 H1 더하기 H의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F는 F2 F1이니까 rho HAG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이 H가 중요한 거죠. 자, 이상적인 유체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유체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베르누이 법칙이나 이런 것들, 뭐 연속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유체의 속도가 일정한 정상 흐름을 가지고 밀도와 부피가 일정한 비압축성 흐름을 가지며 액체 내부의 이웃 부분 간의 저항이 없는 비점성 흐름을 가진다는 것이 이상적인 유체에 대한 가정입니다. 실제 이런 유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연속 방정식입니다. 연속 방정식은 다른 말로 질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 A1, A2 두 단면을 밀도로 유체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유체는 압축될 수 없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 델타 t 동안 같은 질량의 유체가 각 단면을 통과해야 됩니다. 같은 질량의 유체가 각 단면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그 관계지가 살펴보면 먼저 요 점에서 통과하는 유체의 양은 로의 A1의 V1의 델타 t가 됩니다. 여기서 이 V1의 델타 t는 뭐가 될까요? 바로 요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는 로의 A2의 V2의 델타 t, V2의 델타 t는 결국 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의 델타 t를 날려버리면 A의 V1은 A2의 V2 이렇게 됩니다.
A1의 V1은 A2의 V2는 항상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다. 그래서 유체가 유선을 따라 흐르면서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 관계식을 살펴보면 P1의 rho g y1 더하기 2분의 1 rho v1의 제곱은 P2의 rho g y2 더하기 2분의 1 rho v2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 P 더하기 rho g y 더하기 2분의 1 rho v의 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자, 근데 이 식은 실제로 어떻게 놓은 식이냐 한번 살펴보면, 자, 요 지점에서의 결국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외력에 의한 일, 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항상 같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요, 이상 유체가 일정 비율로 흐르고 있는 간이 있습니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부피 델타 v인 유체가 오른쪽 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체의 밀도는 로로 일정하다고 하죠. 자,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근데 입력 부분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입력 부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델타 m v1의 제곱일 거고요. 출력 부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델타 m의 v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1의 델타 m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의 로 델타 v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이제 델타 mg의 y1이 입력 부분이고요. 델타 mg의 y2가 출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델타 mg의 y2 마이너스 y1은 로 델타 v의 g의 y2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힘이 개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W는 FS죠. FS인데 F가 바로 델타 P의 A의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빼고요. P의 A의 S가 되겠죠. 그래서 이 AS가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W는 FS는 P의 A의 S, 그래서 P의 델타 V가 되고요. 그래서 W는 P1 마이너스 P2의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결국 에너지 변화량과 알자 1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자 1은 무엇과 같다? 델타 KE와 델타 PE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정리하면 P1 더하기 로 G Y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로 G Y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적용 문제입니다. 벤출이 가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량기 입구와 출구의 단면적은 A로 갖고 사이의 단면적이 스몰 a인 좁은 구간을 밀도로의 유체가 흘러갑니다. 밀도가 밀도입니다. 밀도로의 유체가 흘러갑니다. 라지 A와 스몰 a 부분의 압력차가 델타 P일 때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여 단면 A 부분의 속도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과 요거는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로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의 기본적인 높이는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1 마이너스 P2는 델타 P가 되고요. 이게 2분의 1 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2분의 1 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의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흘러가는 유체의 양이 같기 때문에 결국 V1의 제곱을 V2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1은 V2의 라지 A분의 스몰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V2의 제곱은 로우의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스몰 A 제곱분의 이 라지 A의 제곱의 델타 P 이러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